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보증금 소명을 해태한, 즉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면책 불허가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입니다. 2014년 8월 12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채무자의 주거 환경을 보면 2013년부터 2000 선고 당시 2014년까지 붙인 임차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만 원, 이 주거지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직원이었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파산 선고 당시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경제적 파탄 시기는 2012년경으로 대출과 카드 사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포장 마차를 시작하였으나 경험 부족과 매출 저조, 구청의 단속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그만두고 현재 건설 현장 일용직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어 파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채무자의 가족관계는 부형. 그 다음에 파산 채권을 보시면 채권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무슨 대부 업체일 겁니다. 두 군데 총 9,900,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재산은 임차보증금 5,500만 원이 있습니다. 결혼 안 했으니까 당연히 가자는 없고 자녀도 없고, 결국은 이 사건의 유일한 쟁점은 아버님 명의로 갖고 있는 보증금 5,500이 과연 채무자의 재산인지 부친 고유의 재산인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는 2014년 8월 21일 신청 대리인,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면책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고 2014년 9월 20일까지 법원의 보정명의에 기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친 명의로 계약한 그 현재 주거지 5,500만 원 형성 경위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 즉 채무자의 재산이 은닉된 것인지 원래부터 부친이 갖고 있었던 건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제인 의견은 면책 불허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 대출받은 시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판결문에 의하면 1999년경으로 당시 채무자의 나이 23세이고 포장마차 실패로 채무가 누적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신청서에 진술하고 있지만 지급불능 시점은 또 2012년으로 기재하여 발생 경위 및 포장마차 실패 경제활동을 파악하여 포장마차 실패한 이후에도 갖고 있는 재산은 없죠. 그러니까 강제집행이 채권자들이 불가능하니까 그 사이에 뭐 일용직을 통해서든 아니면 무슨 일을 해서든 기간이 상당한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5,500만 원은 충분히 형성할 수 있죠. 아니면 그 일부라도. 이에 관한 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결국은 면책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면 이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파산은 이제 폐지 절차가 종료됩니다. 파산 폐지되고 환가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파산은 폐지되고, 면책 사건은 뭐 하면 사건은 기타 종국,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종결되지 않고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취한 거기 때문에 기타 종국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됩니다. 불허가나 면책 허가 결정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파산 선고만 받은 상태에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채무자는 면책 불허가의 불이익, 파산 선고의 불이익만 받은 상태에서 10년이 지나면 자동 복권이 되지만 면책은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기죠. 심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파산 면책 신청 취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파산 선고 이후에 면책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는 점을 최근 파산 선고 시 재판장님,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채무자한테 반드시 주지를 하죠. 그래서 취하할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선고 전에 취하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소의 취하는 뭐 이 경우처럼 재산 은닉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니면 은닉 재산이 발견돼서 부인 청구를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재산을 우려가 있으니까 하죠. 그러면 더 이상 관제인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엄연히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는 구분되기 때문에 면책을